시간도 느리지만 해결사 같은 걸 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 예, 책임감이 얼마나 그럴 것 크겠어요. 같아요. 사실 양소영 마담님도 늘 내가 첫째라서 늘 다 했다라는 얘기를 마담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작년인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가 일을 시작하시면서 저를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러 나갈 테니 네가 동생들을 잘 보살피겠느냐. 우리 가정 형편에 애를 넷을 키워야 되는데 아빠 월급만은 도저히 안 된다. 근데 제가 그때 봐도 우리는 방 하나에 전부 다 자야 됐고 뭐 주위에 있는 뭐 집도 우리는 당연히 없었고 뭐 그러니까 뭔가 엄마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엄마가 한 약속이 저하고 약속이 돼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지금껏 제 생각에 제 어깨에 늘 이게 짐이 있는 거가 그래서 가끔은 엄마한테 울면서 왜 나에게 이런 집을 지었는지 좀 하소연을 하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많이 벗어났는데 제 동생들이 그래서 저를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 누나가 엄마를 대신해서 맨날 자기들을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했나 는 수계 검사도 제가 하고 뭐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하고 너 요새 어떻게 사냐 뭐 이놈아 정신 차려야지 뭐 이렇게 혼내는 역할을 아빠 엄마가 한 게 아니라 제가 했거든요, 늘. 그래서 뭐 애들이 그러면 빚이 생기거나 뭐 이러면은 저한테 이제 SOS를 치면 제가 이제 그거 갚아주고 차용증 받아놓고 안 받더라도 이제 뭔가 그러니까 제가 독한 역할을 해야만 얘네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 하여간 저희 애들한테는 내가 절대로 이 짐을 지워야 되지 않겠다. 그래서 애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첫째, 둘째, 셋째 없다.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사는 거고 첫째도 둘째를 보살필 필요 없고 둘째, 셋, 막내 그럴 필요 없다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저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이제 몰래 이렇게 집에 들어가 보면 우리 애들이 늘 큰애한테 야단 맞고 있어요. 그걸 하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리 큰딸이 엄마가 집에 없으니까 애들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큰애가 노래 선교단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선교단에 목사님이 오셔서 장녀들의 그런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저희 큰딸이 1시간 내에 울었대요. 우리 지금 그 장손이 비키 씨도 장녀죠. 아니요, 저는 자매인데 막내예요. 그러면은 언니가 하나 그런 있고. 부담이 없었겠네요.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생긴 거는 이렇게 보이지만 전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희 집안이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저는 이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에 집이 망해가지고 가락시장에서 살았었어요. 그거 자고서는 엄마가 그때 배추 장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학교, 그러니까 주소지라고 등록을 해놓을 수 있는 곳은 저기 멀리 화곡동이었어요. 그럼 가락시장에서 버스를 타고 신림역에서 갈아타서 화곡동까지 가는 거였어요. 저렇게 화려하게 생겼는데. 근데 그때 이제 언니가 저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언니는 3학년이니까 그나마 아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언니가 6시 학교 가자 그러면은 가방 메고서는 6시 첫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갖고 8시 정도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언니가 저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제가 1학년 1학기 때 너무 어리니까 피곤하잖아요. 근데 소풍을 갔던 거예요. 서울대공원으로. 소풍을 갔다가 오는 길에 차를 그대로 타고 와야 되는데 잠이 든 거예요. 첫 번째 버스에서 갈아타야 되는데 신림역에서 내려가지고 일어났더니 이상한데 모르는데, 종점이야. 그야말로 하고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 신림역에서 내려야 되는데 했더니 이 아저씨가 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집에 가야 되는데 내려야 된다고 했더니 아저씨가 이 상상도 못 하잖아요. 이 어린애가 차를 갈아타서 집에 거기를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통학을 이렇게 한다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짱구를 굴리는 거예요.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딱 생각이 떠오르는 게 버스는 갔다가 다시 돌아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시 똑같은 버스를 타고 계속 창문만 보면서 가는 거예요. 똑똑하다. 신림역이 어딘지를 보려고 반대편에 앉아가지고. 그래갖고 이 아저씨가 제가 이제 불쌍하고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는 그 버스 기사 아저씨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얘가 신림역을 간댄다. 하고 신림역에서 내려가지고 버스를 한 번 더 타갖고 집까지 간 거예요. 가라시장. 아이고야. 언니가 나와서 울고 있는데 어떡해. 잃어버렸을까 봐. 얼마나 그 장녀, 그러니까 큰 딸로서 내가 애 잃어버린 거잖아요. 엄마는 없는 거예요. 엄마는 없었죠. 엄마는 이제 돈 벌러 나가야 되니까. 얼굴은 완전 비번이 아니 저렇게 화려하게 생겼는데. 비번이를 지금 맨 근데 언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언니도 애기거든요, 지금. 언니도 언니는 그럼 몇 애기인데. 살이에요? 언니 몇 살?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11살, 10살 이럴 때. 언니가 막 울고 있는데
정말 언니를 보자마자 너무 막 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되게 언니가 고마워요. 그러네, 진짜. 너무 고맙고 언니가 항상 저 이렇게 업어갖고 크리스마스 날 성당에 가서 미사 보고. 2살 차이시는데 사이 좋아요? 지금 지금은 안 돼. 아, 대답을 바로 했어야지. 아 그랬는데 어느 정도 좀 다시 이제 바운스백 다시 이제 좀 다시 잘 살게 돼서 잘 살다가 또 이제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 미국에 도망을 간 게 된 거죠. 집 가. 근데 언니는 못 데리고 갔어요. 어머나. 그래서 이제 언니가 결혼을 해서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살았는데 이제 저는 고생했고. 미국에서 살다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면 나만 갔으니까. 근데 잘 적응을 하고 하다가 제가 운이 좋아서 다시 한국에 이제 가수를 하러 나왔는데 나왔더니 언니가 너무 속상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고 이제 번 돈을 계속 언니한테 주고 또 엄마한테도 주고 했는데 저는 엄마한테 엄마 고생을 하시니까 엄마한테 돈을 보냈는데 참 그게 다시 언니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언니가 되게 이쁨 많이 받았었어. 어렸을 때 예쁘다고. 너무 양가해서 이쁨 많이 받았는데 그랬던 언니가 너무 속상하게 살고 있으니까 너무 저도 기가 막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는 왜 못하냐고. 근데 지금 그래서 언니랑 지금 되게 사이가 사실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맨날 제가 이제 대들어요 언니한테. 이제 머리도 크고 언니보다 나이도 이쁘지 애들 낳고 사고 하니까는 너는 왜 못하냐 맨날 대드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었고 어렸을 때 학교 다니고 할 수 있었던 게 언니가 없었으면 제가 못하는 거였으니까 참 형만한 아우 없다고 언니한테 되게 고맙기는 해요. 아니, 동생 역할도 잘했지 뭐. 진짜 막 눈물 난다. 저도 장녀거든요. 예, 저도 장녀인데. 어릴 때부터 돈 벌었잖아요, 또. 예, 저도 젊었을 때부터 돈을 벌어서 경제적인 거에는 분명히 제가 한 일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 막내 아들 때문에 뭐 반찬도, 옷도, 학교도 다 아들 위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엄마의 시기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얼마 전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친정 어머님이 혼자 계시길래 제가 좀 애들이 다 커서 어머님을 모시고 왔어요. 친정 어머님을. 그래서 엄마 큰딸 집에 있으니까 좋지? 그랬더니 좋대요. 그런데 맨날 물어보세요. 막내 아들 언제 오냐고. 그러니까 막내 아들 얼굴 볼 날만 손꼽아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들하고 좀 같이 살아보지. 부모 마음은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부모 마음은 잘해주는 자식보다 못 사는 자식이 가슴 아픈 거야. 아무튼 제가 손이 있어요, 아니 제가 세심하게 아까 여기서 그랬지. 돈을 주면 엄마를 주면 언니한테로 온다는 게 엄마 마음은 그렇단 말이에요. 못 마음은 사는 아들한테 가 자식한테 주는 있어요. 거야. 아무리 제가 잘해도 그럼. 마음은 아들한테. 뭐 장녀 꼴보기 싫지 장남 않아요? 소용없네. 그럼 꼴보기 싫지 않아요? 아, 불쌍해. 근데 불쌍해.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엄마도 그랬어. 그냥 그러신 것 같아요. 그냥 아들이 다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때까지 모시고 뭐 보필하고 옆에서 늘 뭐 다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큰 아들이라서 맞아, 그렇게 되죠. 아니면 큰 딸이라서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양소영 변호사한테도 많이 찾아오지 않나요? 그 억울함 때문에라도? 그래서 한번 얼마 전에 상담을 한번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딸인데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엄마가 혼자 계시니까 엄마를 거의 매일 가면서 아프신 거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뭐 유산이나 이런 거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엄마 돌아가시면은 정리를 하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엄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끝까지 보살피면서 엄마를 하고 있는 딸은 놔두고 전부 그거를 남동생한테 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부는 엄마가 가져가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충격을 먹으셨나 봐요. 근데 제가 아니 얘기를 하시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얘기를 해서 이 집안에 분란이 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다시 나누려면 엄마랑 남동생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소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1시간을 울고 가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상담이 끝났는데 여기 1시간만 더
가면 안 되겠냐고 좀 울고 갈 수 있게 그 얘기를 하시다. 근데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힘들 때, 내가 죽기 전에 아플 때 나를 보살피는 자녀가 사실은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내가 한 자녀에게 이 모든 걸 줬을 때 한 자녀는 사랑받지 못했다는 이 박탈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아니 법적으로는 나를 나눌 수 있죠. n분의 나눌 수 나눠, 있는데 나눌 내가 수 있죠. 좀 기여도가 막 이렇게 보탬이 됐던 자녀한테 더 가나요? 아니면 공평하게? 그 그거 기여분이 상관없이? 있으니까 기여한 자녀에겐 더 가는 기여분도 청구할 수 근데 있는데 내가 어머님이 나는 이렇게 줄란다 하면 끝인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난 나중에 이제 소송을 해서 소송을 해야 바꿔야 된다는 거야 내 말은. 형제가 그냥 그러니까 그거를 엄마한테 그 상대로 한다는 거는 내 상처도 있긴 하지만 엄마한테도 상처를 주는 거기 상대가 주지 때문에 않겠다는데 주네 만에하는 게 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뭐냐면 이제 용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일남 사녀야. 그럼 10,000원 줘도 5만 원이야. 그러면 나는 또 할 게 좀 엄마 그러면 저쪽에서 만나. 아들이니까. 이제 집 뒷마당 가면 이제 엄마가 10,000원 더 줘. 딱 그러면 꼭 둘째 누나 그걸 봐요. 왜 제 마음? 왜 아들한테 그래? 제가 뭐 한다고 다 우리가 다 할 텐데 왜 아들을 왜 그렇게 해? 그게 너무 화가 났어 어렸을 때. 저 누나들하고 안 놀았어요. 저를 너무 미워하는 거야 아들 잘해준다고. 근데 결국은 뭐야? 내가 다 하잖아. 근데 누나들이 완전 꼬랑지 같았어 지금. 그러나 큰 누나하고 저하고 뭐로 잤을 때 다투잖아요. 큰 누나 편이에요. 아 장녀. 장녀 편이에요. 어머님이요? 그래서 내가 엄마 서운하다 했더니 큰 누나다. 장녀다. 너 까불지 마. 가만히 있어. 그게 우리 또 감사한 거야. 어떻게 보면 태어난 게 장남이라서 장남 역할을 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래요. 근데 난데없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나보고 만며느리래. 그럼 그것도 너무 내가 너 맏며느리 어때? 어때? 그냥 며느리 다 할 거예요. 종성도 다 하고 종손도 하고 그냥 맏며느리 뭐 지며느리 뭐 다 며느리면은 뭐다 해야지. 뒷며느리는 다 해야지. 아니 저는 막내라서 아무런 책임감을 느껴본 적도 없고 집안을 일으켜 세우거나 바르게 하고 우리 집안은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희 큰 동서는 마다들 우리 아주버님은 뭐 집안에 어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결정권이나 가족 아우르는 거나 뭐나 할 때는 항상 우리 동서가 내가 맏며느리니까 지금 있어. 이른이신데도 있어. 제가 음식 다 준비하시고 뭐 하고 어떻게든 화합하라 그러고 제 딸이 결혼할 때도 너무 신경 써주시고 저는 우리 조카들 갈 때 그냥 하객이었거든요. 근데 안 박수 그러죠. 쳐주고. 맏며느리는 다 안 신경 그러세요? 써야죠. 어떻게 하셨어요? 집안을 다 그럼 챙겨야 이번 되는 결혼식에 거니까. 뭐 나서서 좀 주관해 주셨어요? 우리 큰형님이요 가장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해주셨죠. 돈 다 내고 하시죠. 그게 제일 큰 거죠. 아니 비키 마담님은 맏며느리인가요? 네, 제가 맏며느리.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남편 맞아 전주 양반 가문은 그래 나 지금 저희 위에 궁금해. 형님이 계신데 형님은 결혼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밑에 아가씨가 계신데 아가씨도 이제 안 하셨고. 제가 저희 남편이 둘째지만 저는 이제 며느리인 거예요. 며느리니까. 네. 저희 남편이 나이가 꽤 많아요. 저랑 7살 차이가 나는데 그럼 이제 형님도 나이가 있으시고 그쵸. 있으신데 아무도 안 하시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러면 맏며느리가 맏며느리예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맏며느리시잖아요. 11남매 맏며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제사를 한 번 지내면 이만한 이런 그 솥에다가 국을 몇 개를 끓이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아들 자식 낳고 사시니까 한 형제당 2명씩, 3명씩 데리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제사 다 하고 모이면 몇 명이야? 30명이 넘다. 네, 근데 그것도 그건데 그 전에 이제 맏며느리시니까 형제들이 형이 결혼했으니까 형제들이 한 명씩 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어머. 같이 오는 게 아니라 한 분씩 오셨다 가고 한 분씩 오셨다 가고 하루 종일 해야 돼. 하루 종일 상을 차리시는 거예요 맏며느리가. 예. 그건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 맏며느리로 치면 요즘에는 그러니까 저는 혼자니까 제가 아빠 돌아가셨을 때 저희 남편이 하는 역할을 보고 아 사위도 진짜 크게 역할을 하겠구나. 근데 이게 또 외사위가 아니라 맞사위다 그러면 그것도 좀 신경 쓰이겠구나 싶거든요. 정봉준 씨도 혹시 지금 맞사위? 저는 지금 둘째 사위. 아 둘째 그럼 사위. 좀 많이 왜 형님이 그러면 형님이 이제 고생이 많으시니다. 아 고생이 왜냐면 저희 이제 장인어른이 교장 선생님이시고, 네. 그다음에 형님이 선생님이시고, 그러면 뭐야? 네, 선생님이시고, 저는 교직 선후배네. 네, 저는 개그맨이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추석이나 설에 이렇게 같이 있으면 이게 맥주를 한 잔씩 하시는 걸 장인어른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럼 이제
저는 무슨 얘기인지 사실 잘 몰라요. 이 교권의 추락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냥 자네 어디까지 갈 건가, 몇 년 생활할 건가, 뭐 연금에 대해서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한 3-4시간 이상 가면 굉장히 피곤해요. 알지도 못하는 얘기죠. 아, 장인어른이 교장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세요. 좋아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으로. 교총이야 거기는. 사회는 전체사인 정교조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집에서. 네. 그래서 이제 새벽이 되면은 이제 꾸벅꾸벅 이제 새벽이 된다고? 졸아요. 예. 예, 피곤하니까. 이제 얘기 듣다가? 그리고 장인어른이랑 이제 장인어른 밭에서 이제 낮엔 일을 하고 같이 이렇게 예, 꾸벅꾸벅 졸면 이제 형님이 졸고 있으면 자네 나 무시하나? 자나? 이런 얘기를 하세요. 교총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졸으니까 이렇게 뭐라 하세요. 그러면 저는 옆에서 이렇게 꾸벅꾸벅 졸아요. 그럼 둘째는 들어가. 자. 네, 뭐야? 바로 저는 들어가 자요. 어차피. 그때 정확하게 느끼죠. 아, 차라리 이럴 바엔 사랑 못 받는 둘째가 낫다. 네. 그래, 권위 필요 없어. 왜냐면 차도 제 차는 무조건 안 타십니다. 진짜요? 다 안 타세요. 무조건 첫째 사이 차만 타세요. 너무 신기하다. 왜? 네? 그냥 그게 아, 교총 얘기해야 되니까. 우리 맞사위 혹시 아, 저는 맞사위 쌤이 제 딸이 하나니까. 앞으로 유일한 거기가 사위. 이남 일녀인데 네. 근데 저는 사위의 그 포지션을 유지하는데 고생 많이 했어요. 어떤 포지션? 초반에 이제 장모님이 좀 살갑게 맞다. 자기 아들 대하듯이 좀 막대했어요. 좀 막대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도 그런 대접을 안 받았기 때문에 단호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죠. 뭐 이를테면 한의원 와서 제가 명상하는 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의원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왜죠? 그랬더니 집에 늦게 들어가. 왜죠? 내가 이 시간 이후로 이런 얘기 한 번만 더 들으면 내 처가 인연을 끊어야겠다. 네, 또 이제 임신했을 때 제가 그때 산에 수행하러 좀 많이 다니니까 임신한 아내가 있는데 그렇게 늦게 들어가면 어떡해요? 아, 그래서 시댁하고 합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3번에 제 쪽은 아예 보질 않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거리라고 합니다. 네, 아름다운 거리를 뒀고 그렇게 한 10년 동안 포지션 한 다음에 지금은 이제 동치매도 나오셨잖아요. 네. 뭐 사이 노릇 잘하고 있죠. 예, 좋아, 지금은. 네, 왜냐하면 저는 서로가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쪽 집안 분위기는 좀 이렇게 막대하는 분위기고 우리 집은 살가운 분위기라고. 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저희 부모님도 자식들을 존중해줬지 그렇게 대등한 인격으로 대했지 내가 부모니까 너희는 내 말을 따라라고 하진 않았어요. 저는 맞사위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 예. 그래서 맞사위가 이렇게 맞서서 아, 그래서 맞서서 맞사위구나. 맞서서 잘 대등하게 맞사위가 아니라 맞사위. 아들, 딸인데 이런 사이 들어올까봐. 매우. 정말 안 맞으실 겁니다. 예. 국장님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위. 당장 갈라서 끄거라. 이런 사위가 그쪽으로 안 갑니다. 왜냐면 거기 먹을 게 별로 없어. 저는 이경재 원장님 얘기를 듣고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어떤? 사실은 우리 남편도 맞서는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사실 되게 상처가 컸는데 저거보다는 덜해서 우리 저거보다 아니요, 저거 아니에요. 저거요? 아니 방송인데 회식할 때는 오빠랑 같이. 저거 오빠. 저도 맞사이잖아요. 딱 가면 지금은 장인어른이 나를 피했는데 처음에는 못 피했잖아요. 그러면 그쪽은 조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조총이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저희 장인어른은 역사에 대해서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면 이제 본인이 가장 잘하는 얘기를 쭉 역사에 대해서 이 나라가 어떻고 우리 조상이 쭉 얘기하면서 가끔씩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자네는 을사조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 을사조약이 뭐였더라? 이거 배웠는데 그래서 그냥 뭐 그렇죠 뭐. 내가 듣다 짜증나서 아버님 그냥 역사 선생님이라 하시지 왜 그러셨어요? 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또 화가 나셨나 봐. 그렇지. 내가 딱 생각해보니까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버님 그 이제 역사에 대해서 물어봤어 또. 내가 그럼 좋아하시니까? 책을 이제 또 공부해가지고 아버님 그 강서 장군이 왜 그때 그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모를 줄 알고 했는데 다
하시는 거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토리가 물어보는 거야. 다른 그냥 예의상 물어봤는데 그분의 역대기를 보고 뭘 역대기를 보고 뭘 배웠나? 그러면 그냥 싸움 잘하고 장군이고 싸움 잘하고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치셨죠. 그러니까 거기 있다가 나를 탁 보더만 여보 막걸리 좀 가지고 오세요. 하지 마세요. 쌀이 그럴 뿐이에요. 장인어른이 네. 이복의 제서방 이또 히로부미를 누가 죽였나 그러면 아버님 제가 안 죽였어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